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의정부 경찰서 정말 이 의정부 경찰서 이자들 이 한겨레 신문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뭐 이 허경영 피해자들, 허경영 피해자들을 아주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허경영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 의정부 경찰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보면 내가 아주 그 가슴이 찢어지는데, 진짜 저 지방 논산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KTX 또는 뭐 버스 있잖아요.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좀 따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 또 마중 나가는 또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넘어질까봐 또 그냥 앞을 또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완전히 그냥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재판에. 이번 주에도 재판이 2번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를 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계속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대순진리의 피해자분들 이분 이제 재판 진행이 되면 제가 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슈카이브 김태강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제가 또 참석을 할 거거든요. 참석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이 상황을 분석을 할 텐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다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장을 넣었는데 불성치 각하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불성치 각하야 그냥.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하가 떨어진 거예요. 각하. 참 요즘에 이 경찰들이 얼마나 이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자들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에서도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 허경영 관련해서 이 의정부 이 경찰서 의정부 경찰서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 나온 걸 보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허경영 관련 고소 이단 각하 무혐의 고소인들 문제 제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저도 그래. 저도 제가 방송을 했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자에 관련된 고소가 일단 막 각하 무혐의 나오고 있다. 고소인들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각하가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해서 제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 허경영, 김효근 부하 10명 이상 딱 걸렸다. 의정부 경찰서장 보시오. 해가지고 또 여기 뭐 허경영과 김효근, 윤석열 닮았나. 부하들에게 책임전가 째째하지 않은가. 이거 의정부 경찰서 얘긴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 경찰서에서 또 각하를 내렸는데, 이거 뭐 각하 자판기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이러면서 이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서류를 보내왔어요. 네, 이유를 보내왔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분석. 그리고, 제가 이 고소장도 입수를 했습니다. 네, 고소장도 입수를 했어요. 근데 이자들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고소고발장에는, 이 고소고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혐의가 여기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네, 여기 보면은, 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네,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리고 간접 정범이다. 네, 그리고 특수한 교사 방조에 의한 형의 가중, 네, 이런 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핵심이 이거거든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네, 그리고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예, 요걸 싹 빼버린 거죠. 네, 싹 빼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느냐, 이 사건을 보면은 김땡땡이라는 자가 이제 허경영 하늘공 영성센터 대전 대표인데, 이 자가 허위 사실 확인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네, 이 서땡땡이라는 분이 이분한테 들었다. 네, 김땡땡이가, 네, 이 영성센터장이 이분한테 들었다. 서땡땡한테 들었는데, 네, 이 오원복 선생님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네, 이 허경영 고소인 등과 거짓 공모를 해서 허경영을 고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이런 사실 확인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막 우리가 위증하면 처벌받듯이 경찰에다가 사실 확인서 내가 가짜로 막 써서 제출하면은 수사방해지,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죠, 당연히. 네, 이거 대한민국에 법도 없나? 네, 그래가지고 이 오원복 선생님은 서땡땡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피해자분과 그런 공모를 한 적도 없다. 네, 그런데 검찰에 이 센터장이, 지역 센터장이 사실 확인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다! 이렇게 씁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게. 나 진짜 이거 보면은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이며, 검찰의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를 향해 공갈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동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업무 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서땡땡이라는 분한테 서땡땡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땡땡이라는 분한테도 퍼진 거예요. 서땡땡 그리고 검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 들어간 건 명예훼손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서땡땡한테 들어갔고 이 소리가 다시 오원복 선생님한테 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소장이 막 들어온 거야. 고소장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소장,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뭐 허경영이가 고소장을 넣었으니까 허경영이한테도 들어갔고 허경영 집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에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거 굉장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이 오원복 선생님을 특수공갈 공모로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특수 공갈 공범이다. 네, 총, 여기 9명이 이제 공범이다. 네, 공범이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 무혐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12명이네요. 12명. 네, 12명이 짜고, 이 돈을 요구했다. 특수 공갈. 자기는, 이분은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혐의. 기가 막히잖아요.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이거.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특수공갈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리고 허경영의 고소를 돕기 위해서 간접 정범 및 방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 간접 정범 및 방조 혐의로 조사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 허경영 집단의 영성센터 대표로 네, 이 허경영이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간접 정범 네, 그리고 방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 간접 정범 방조 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 이렇게 몫을 냅니다. 이게 고소장에 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뭐 영성센터 대표다 그러면서 아주 막 난리를 치고 활동을 했던지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면서 허경영이는 또 올립니다. 네, 오원복 선생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네, 직접 언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A씨하고 짜고 3천억을 요구했다. 네, 뭐 그리고 권총 조폭을 들고 왔는데 오원복 선생님이 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든 거죠. 네, 이게 이제 모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 경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의정부 경찰서는 네, 이 허위사실 유포 이 명예훼손, 네, 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아주 축소를 시켜놨어요. 피의자는 알 수 없는 일시장소에서 고소인이 본건 외에 허경영을 상대로 고소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의 고소인이 서땡땡하고 짜고 허경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거 완전 축소시켜버린 거야. 아니 이거 제출해가지고 명예훼손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황이 지금 소문이 다 퍼져나갔다. 소문이 퍼져나가서 지금 서땡땡이라는 사람 허경영이도 이걸 갖고 고소를 했고 이렇게 소문이 공연성을 만들었다. 이걸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완전 딱 축소시켜버린 거야. 야, 이거 고소장을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완전 축소시켜버린 거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두 개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사이비 교주 범죄자들을 규탄하는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모임? 아, 카카오톡 모임이 아니지.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이거는 그냥 우리 NGO야, NGO. 네, 무슨 카카오톡 모임이야. 왜 축소시켜? 카카오톡 모임이 아니라 내가 상임대표인데 내가 무슨 카카오톡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NGO야, NGO. 비정부기구. 네. 그리고 헌법에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관이 있고 대표자가 있는 회의록이 있는 정식 단체입니다. 정식 단체. 네. 그런데 무슨 카카오톡 모임이야. 참 기가 막히네. 네. 이거 완전히 그냥 무슨 뭐 구멍가게 만드나? 그리고 고소인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이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카카오톡 모임을 해가지고 축소시켰네. 네,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검찰에 허위사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네, 이 피의자가 이로써 피의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네, 고소인의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업무를 방해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거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소문을 쫙 퍼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공갈범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공갈범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협회 활동을 못하겠지. 이것을 말한 건데 아 정말 진짜 이 대한민국 경찰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이게 완전히 그냥 이거는 오원복 선생님과 그 오원복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완전히 일자 무식으로 난 이거 진짜 이분이 또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이것도 못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내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네, 그래서 이제 불송치 이유를 보니까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거라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계속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 고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경영이한테 퍼져나갔고 허경영이가 고소장을 넣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기본이라니까. 그런데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 유지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에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내가 이거 기본 모르나? 이런 법을 모르나?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사람을. 야, 나 진짜 이거 이 경찰관이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 이거. 네. 그리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아니 내가 한 얘기 아니야 그거 그대로. 그러면 유죄네 유죄. 왜 무죄야 이게. 응?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 경찰 보세요 이거.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고소인의 주장을 오롯이 믿고 피의자 김땡땡이가 검찰에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도 인정을 했나 보네. 요거는 허위의 사실 확인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 접수하여 내용을 인지한 주체는 검사라는 특정인이고 검사는 직무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외부에 유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검찰 조사 단계에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명예훼손죄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 얘기네 내 얘기. 내가 얘기한 건 그거잖아. 이것이 서땡땡이라는 분한테 그리고 또 저기 결국 허경영이한테까지 가갖고 허경영한테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인들도 지금 허위의 사실 확인서라고 인정을 하나 봐. 네? 그러니까 내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얘기한 거 아니야. 공무집행 방해죄. 그러니까 고소장에 이거 쏙 빼버린 거야. 네, 고소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 내가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고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경찰들 때문에 내가 아주 쓰러진다니까 쓰러져.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장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위계에 의한 거짓말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입시에 참여했다. 요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내가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공무원.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에 간접 정범. 네, 이거 완전히 그러면은 허경영이 그러니까 오원복 선생님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간접 정범. 그리고 이거는 누가 교사했냐? 이거 누가 교사했고 누가 방조했냐? 네, 요거에 대해서 가중처벌해달라. 요 형법 34조를 넣은 거 아닙니까? 형법 137조 어디 갔어? 이거 내용이 없어,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내가 경찰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내가. 네, 이게 진짜. 그리고 나서는, 형법 제314조 소정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성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되는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거셔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왜 카카오톡 모임으로 축소시키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의 업무 방해를 시킨다. 내가 상임대표인데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카카오톡 우리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계속 허위사실 유포를 해. 왜 하겠는 거야? 나를 상임대표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업무방해죄지.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당연한 거죠. 그 시민사회단체들도 업무방해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려면 계속성, 사회생활의 지위, 보호가치가 인정돼야 하는 바 위피할래에 의거하여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야, 이게 카카오톡 모임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축소시켜버린. 정관이 있고 대표자가 있고 회의록이 있으면 단체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모임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야. 누가 카카오톡 모임이라고 했나? 누가 했나? 오원복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모임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지. 따라서 경찰 규칙 의거하여 불송치 각하한다. 자, 업무방해죄 그리고 명예훼손 나머지 어딨어? 공무집행방해. 왜 이건 얘기 못하지? 이건 말할 논리가 없나? 그리고 이 공동정범 이거는 왜 이게 만들어졌냐고. 이거 수사를 안 하고 그냥 수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간접 정범이나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이건 어디 갔나? 야, 이거 대한민국의 법학 교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호사, 검사, 판사 제 방송 보세요. 보고 의정부 경찰서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